안녕하세요. 마인닥터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하신 분들의 정신과 의사로서 몇 가지 준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그림자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스트잇이 가지 않은 길은 아시죠? 우린 많은 선택을 하여 왔고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보지 않아서 내 이면의 삶이 되어버린 그 길에 조명을 비춰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서 간 길, 부모님의 뜻으로 간 길의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 지인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계속 공부를 할 수 없었죠. 이 여성은 은퇴 전에 민화에 빠졌어요.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그래도 힘들지 않다고 하네요. 출품을 해서 60대 중반의 나이에 금상을 받았죠.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긴 세월 살았던 그 길은 사실 부모님 이면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바랬던 길로 간 착한 아들, 딸이 여러분이잖아요. 부모님은 자신이 가지 않았던 길을 또 못했던 길을 권하거든요. 자신의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동생들의 대학 공부를 위해 여상을 나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딸이 학교 교사가 된 걸 보니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의사의 길을 결정했었죠. 30년간 부모님이 물려준 큰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식당이 번창해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일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업을 물려가느라 포기하였던 것, 자신을 설레게 하던 것은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 작업이었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사진기를 들고 나가 꽃에 붓꽃을 맞추며 자연을 담아와서 조그만 자기만의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처럼 아들이 이 식당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들의 뜻과 자질을 잘 보며 의논해서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테니까요. 이렇게 부모 이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로와 일뿐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억압한 성향과 가치관을 또 그 삶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 살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심각하고 슬픈 사례가 많죠. 목사의 자녀로서 아주 금욕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남매가 있었어요. 목사 아버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자식에게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인 상상은 마귀의 음란한 유혹이라고 마음에 새기게 교육을 했죠. 남매 중 누나는 결혼을 했지만 결벽증으로 시작된 부부 갈등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억압된 성욕과 죄책감은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편집적인 의심을 가진 성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숙사 사감처럼 자신과 타인의 엄격한 그녀의 삶은 자신을 들들 볶는 강박증과 더불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는지요. 그녀의 남동생은 사랑을 주지 않고 구속만 하는 아버지의 상처받고 그 반발로 난잡하고 문란한 남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지적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은 내 아이가 자유롭게 빛나도록 양육하며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장한 청년은 연애를 할 때 심리적 장애 현상을 보입니다. 바로 부모 이면의 삶을 살아내는 아들과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상으로 그를 못 박아두고 벗어나면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욕망의 모습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바라며 집착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권력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망과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지만 살아보지 못한 길은 이면의 삶이 됩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이면의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기인 거죠. 무기력하고 재미와 의미가 없다면 이면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그 길들을 다시 가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그 무기력, 허전함, 막막함, 우울의 원인이 그것일 수 있다는 것은 알자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기회라고 로버트 존슨은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란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제대로 살았던가, 놓친 것은 뭘까 살펴보는 거죠. 삶의 활기를 놓친 것은 내면에 억눌려 있는 그림자가 자신을 봐달라고 고개를 내밀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그림자에게 말 거는 법과 그 속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저자는 부탁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들 동창회 가면 다들 그 소셜 포지션이 준 성취에 힘을 주고 있더군요. 마치 그 자리와 옷이 정체성인 듯 착각하며 벗겨지지 않도록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 날이 오면 후회합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감과 불안감으로 심각할 정도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과 걱정으로 불면증이 너무 흔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실수한 게 있지 않나 불안해지는 것이지 내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놀이가 뭐 있을까 하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준 이면의 삶,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이면의 길들을 돌아보며 알아차리면 반 이상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잠깐씩 자주 멈추어서 행동 위주의 삶보다 존재의 삶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멈추면 자신의 존재가 보입니다. 일기를 쓰고 내 젊은 날에 내 안의 청년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느낌이 듭니다. 내 몸이 좋아하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이면의 삶을 살려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숲 해설사가 되어 있고 사진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생전처럼 자신을 위해 물감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어릴 적 하던 놀이 같지 않습니까?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놀 때 우리는 신명나고 충만하며 얼굴에 빛이 났었죠. 신명나는 것을 하며 생동감을 느껴보고 억눌려져 있던 끼를 발산하는 겁니다.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목사의 장인 그분, 그 편집증과 강박 증세로 상대와 자신을 들들 볶던 그 여성은 몇 년째 치매인 호르몬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가족보다 자신의 페르소나만을 사랑하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옆에서 평생 우울하던 어머니였죠. 남동생은 돈호황처럼 또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친척과 지인들은 참 박복하다고 안쓰러워합니다. 지금 그녀는 그랬던 강박증과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틈틈이 놀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무거운 가정 분위기에서 어머니를 따라 놀았던 그것, 바로 자수를 하고 있는데요. 잡념이 없어지는 몰입감이 얼마나 평온하지 모른다고 합니다. 요양간병사 등 여러 자격증을 따며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왔었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삶을 구속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 어머니와 남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의무가 아닌 놀이로 살면서 편안하다고 합니다. 식당을 그만두고 은퇴한 분 사례가 있었죠. 이분은 사진작가로 매일 출사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수십 년 요리를 하다 얻은 팔꿈치와 어깨의 만성염증, 통증과도 지금 놀고 있죠. 팔꿈치에 그동안 혹사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말을 겁니다. 몸의 다른 기관과 부위에도 수고했고 감사하다고 어루만져주고 있죠. 이러한 놀이는 내 몸과 화해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팔꿈치로 그 요리 도구가 아닌 사진기를 들고 즐거운 놀이를 합니다. 삶이 오후를 지나고 저녁 노을이 다가오는 허무한 시간에 우리가 이면의 삶을 다시 놀이로 살아내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며 치유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퇴 후 이모작 인생에는 자신이 가지 않았던 이면의 삶을 되살리는 것을 해봅니다. 내 의식의 그림자에게 말을 계속 걸어봅니다. 그 속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법을 배웁니다. 탈이 난 내 몸에 말을 걸어 사과하고 화해를 하여 치유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긋났던 내 삶과 화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년 이후 삶에 정말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평온과 치유를 돕습니다.